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도 무려 6년이나 걸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위, 6년 만에 누명을 벗은 사드 참여 이 얘기입니다.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드디어 결론이 좀 났습니다. 글쎄 이게 6년이나 걸리는지는 이제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일단 환경부 우리 정부가 좀 파악을 해본 결과 사드 전자파 측정값이 이렇다. 그러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결과가 좀 나왔어요. 예, 이게 뭐 530분의 1 수준이다. 인체 보호 기준에 그 정도로 미미하다. 휴대전화 전자파 영향보다도 더 적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방부와 이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실측 조사한 자료를 전문가들이나 전문 기관들의 검증을 좀 거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뭐 굉장히 우리 사회에 격렬한 여러 가지 논쟁과 충돌이 있었고, 예.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전자파 발생이 굉장히 해롭다, 인체에도 해롭고, 경북 성주가 뭐 참외로 유명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외 뭐 전자파다, 또 뭐 전자파 때문에 참외가 썩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과학적인 정부가 이야기한 검증 결과로 치면은 핸드폰 이 전자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난 그런 상황이어서, 향후에 지금 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적인 이제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기지 이 시스템 건설이 조금 더 본격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학적인 결과는 나왔지만 향후 여러 가지 지역민들과의 소통 문제라든지 기지 건설을 앞두고도 위기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 작업을 좀 더 힘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팩트는 하나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를. 그러니까 휴대전화 기지국 전자파보다 낮은 수준이고 인체 보호 기준의 0.2%도 되지 않는다. 이게 6년 만에 나온 환경 영향 평가 결과입니다. 사드 전자파.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7년 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사드 전자파를 문제 삼으면서 일종의 노래 자랑까지 연바가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사드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 정책과 외교 문행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인 것입니다. 탄핵 전국을 사드 전국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6년 전 하면 오랜만에 좀 돌려볼 수가 밖에 없었어요. 이제 지금부터 여기 계신 네 분들이 좀 토론이 뜨거워질 텐데, 당시 민주당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 강력한 전자파에 몸이 찢어질 것 같다, 뭐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하면서 당시 정부를 꽤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 같다, 참외가 어떻게 된다, 노래까지 만들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어떤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안 된다든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근거가 없는, 지금도 6년 만에 판명됐다고 하지만 0.2%조차 미치지 않는 이 기준에 그런 아주 미미한 이런 전자파 영향력을 과대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선동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 화면을 다시 볼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초미세먼지 농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공기가 안 좋다고 하면 마스크 쓰고 나가고 밖에다 나갑니다. 우리가 다 숨을 쉬죠. 다만 건강에 나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기준치라는 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뭔가 조금만 위해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러한 정치 행위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이번 기회에 아마 반드시 세우시리라 이렇게 봅니다. 저 영상이 좀 상징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주하면 또 참외가 유명하니까 당시에 전자레인지 참외다, 참외가 사드 전자파 때문에 썩는다, 뭐 이런 등등
꼭 민주당 아니더라도 뭐 당시 여러 시민단체,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꽤 많이 나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광우병 또는 이제 성주 사드, 그다음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있잖아요. 이 전북의 괴담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요, 이거를 그 과학 팩트보다는 이게 정치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과학이나 팩트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이게 정치로 접근하니까 예. 그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나 전부 이게 사드를 정치적으로 접근했지 인체에 유해하냐 안 하냐 이걸 과학 팩트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냥 미국, 일본 반대하고 친중, 중국 눈치 보니까 사드를 이게 반대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전자파 괴담을 퍼뜨렸다. 이게 첫째 세 가지 괴담이 다 공통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 이게 괴담 퍼뜨리는 이분들은요 지금도 저거 안 믿을 겁니다. 전저 돌팔이야. 저 전파 연구의 전문가가 뭘 알아 돌팔이지 이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환경 영향 평가를 부정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옥스퍼드 대학의 40년 명예 교수 그 전문가를 이재명 대표가 돌팔이라더라고. 이번에는 그 얘기는 이제 오염수 얘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이런 괴담에 퍼뜨리는 세력의 공통점 세 가지가 두 번째 지금도 안 믿을 겁니다. 뭐 표창원이든 누구든 지금도 이게 어떻게 전자파 전문가 믿어? 아마 이게 부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이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과를 안 해요. 뭐가 여기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석고대죄합니다. 이런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아마 제가 단나건데 사과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사드 전자파가 저런 결과가 나와도 이게 괴담의 문제예요. 저는요 우리 광우병이나 그다음에 전자파나 또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더 우리나라에 해로운 게 이런 게 괴담을 퍼뜨리는 자들, 이 자들이 이게 핵폐수보다 더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이라도 이게 그때 사드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서 진심으로 사죄해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이 영상 방금 전에 지나간 이 영상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저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성주 주민들 설득하러 내려갔다가 여러 계란 세례가 좀 오니까 저렇게 주변에 둘러싸였던 검은 우산, 뭐 저도 이 방송 직접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그만큼 이 사드 전자파 얘기, 성주 지역 얘기 꽤 많이 들끓었던 여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과거 사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도 되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보상으로도 명백하게 피해만 입히는 조치가 맞습니다. 강대국이 요구했다고 해서 이미 합의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봉합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 말과 함께 과거 이재명 대표가 SNS인가요?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이다. 환경부 장관은 아예 환경 영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게 바로 7년 전 이재명 대표의 얘기인데 글쎄 오늘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으면 이 대표가 과거 위반안에 대해서 입장을 좀 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 어떤 정치인으로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드를 추가 배치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고 성주 시민대책위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사드가 국내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추가 배치 결정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소재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비록 몇몇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어느 정도의 비판적 시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은 문재인 전 정부는 이러한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했고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변호사 말씀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제1야당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추가 입장을
주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래도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 거죠. 그때는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근거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마찬가지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사드 배치, 이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라는 것이 인체에 정말 해를 끼칠 정도라면 저 무기가 개발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고 단지 이 전자파라는 이 존재 하나만을 가지고 굉장히 정치 공세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는 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선출직 공직자로 계속 있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추가로 하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네. 이게 뭐 정치 공세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로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라든가 정부에 대해서 공세를 하는 것이고 그때 일반 정치인으로서 그때는 뭐 성남시장이었을 수도 있고 경기지사였을 수도 있는데 2015년도니까요. 정확히는 성남시장 때였습니다. 성남시장 때죠. 성남시장 때의 어떤 자신의 어떤 정치적 주장을 가지고 뭐 책임져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사과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예. 이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인체 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 그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다만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취지라고 이승훈 변호사 말씀대로 받아들이더라. 그럼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또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그때 이재명 대표가요 성남시장 재선 때인데 그때 대선 후보 경선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대선 후보 경선까지 그 정도면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완전히 팩트가 틀린 이런 게 괴담 수준의 발언을 했으면 당연히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느 급이 돼야 사과합니까? 저는 손혜원 의원이든 표창원 의원이든 전부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괴담을 퍼뜨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럼 이게 어디부터 어느 급부터 이게 사과해야 되는 거냐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승훈 변호사님의 말씀이 민주당과 무관하다. 예. 또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대선 후보고 이랬는데도 책임이 사과할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이건 예.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 2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소정수 국장님, 이게 무슨 정치권 공방 말고 정말 본질인 그럼 우리 국방부 얘기를 좀 해보면 결국 이렇게 뭐 우리 안에서 싸웠든 뭐 중국과 북한 눈치를 여러 가지 봤든 어쨌든 사드가 정상화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동안에 북한 미사일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그 외교 안보 부분에서는 꽤 안타까운 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6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도 심각했고 또 그 사이에 어쨌든 북한의 핵의 고도화는 계속됐고 사드라는 것이 일단 방어를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설들을 더 확장하고 기지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좀 빠르게 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관건이 있다면 그 주민들과의 관계겠죠. 그래서 정부도 지난 연말부터 여러 가지 좀 빠르게 이 움직임을 가져와서 올 초에 한 24개 정도 지역 주민과 관련된 지원 사업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뭐 어떤 쉼 빌리지를 만든다든지 이 초전면을 중심으로 해서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안을 마련을 했는데 예. 그런 것을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좀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기지 건설을 좀 빠르게 원만하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남은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사드 기지가 정상화되는 데는요.